자, 여러분들 아슈TV 가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는 무엇인가 박사님하고 정말 깊게 한번 얘기를 하나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싸게 사는 법이 아니라 경매의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담보물에 얽힌 배당에까지에 대한 얽힌 하나의 법적 구조를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구조를 이해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아직 경매는 위험하다, 사기다, 전문가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식이 과연 맞는지, 실제로 어떤 시선으로 경매를 바라봐야 할지를 박사님과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박사님, 그 교육에 대한 주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주제가 네. 당신에게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 대표님, 네. 부동산 경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아울렛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부동산을 좀 원가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처음에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법인 부동산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대두리 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두리 알죠? 뭐 파는 사람이 오면 금액을 팍 낮추고 사는 사람 오면 금액을 팍 높여가지고 그러니까요. 2차액으로 해서 스스로 챙기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남의 부동산 가가지고 물건 떼오는 거, 손님인 척 가장해서 가가지고 물건 소개를 받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다 챙기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양심상 도저히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동산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경매를 좀 배워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구대학교에서 경매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대구대학교 경매 강의를 갔습니다. 야, 이 경매는 내가 정직하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건이 이 경매 사이트에 대법원 들어가면 사이트에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전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뭐 다른 데 가서 빼올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기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분석을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뭐 명도할 때 이사비 좀 주면서 명도 잘하면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매, 그러면 어떤 분이 경매 배우러 간다. 그러면요,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야, 경매대 가면 다 사기꾼이다. 서울에 봐라, 유명한 강거 뭐 경매 뭐뭐 하는 사람들 다 사기쳐가지고 뭐 최종 60분 이렇게 막 나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물건 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경매장 가서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뭐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요. 맞아.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는 뭐 사기꾼, 깡패가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뭐 교육을 했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관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저는 정직하게 늘 현실적으로 살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경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인식관을 갖고 있으니까 왜 안 좋은 그런 인식관, 사기꾼이다는 거, 남을 사기 덩친다는 거, 남의 고통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매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경매는 배웠어. 한번 입찰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했던 것이 칠곡에 있는 북삼에 권리분석을 하고 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을 하러 제가 이렇게 북삼사무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앞에 탁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왜요? 어떤 분은 미는 건데 땡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제가 그만큼의 뭐 인식도 없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경매 때문에 전입세 열람을 발급받으러 왔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정도로 처음에는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혼자 차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처량하더라고요. 정말 뭐 40대 중반 지나가지고 하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도대체 경매가 뭘까?
경매가 도대체 뭘까? 혼자 고민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정립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집이 있는데 자, 시세가 2억이에요. 그런데 채권액이 한 10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2층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소유자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1층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낙찰받아서 명도로 이렇게 갔다는 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법적으로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본적인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약자는 누구겠습니까? 임차인 아닐까 싶은데요. 임차인이 제일 약자인가요? 네. 보호를 해줘야 될 네. 그런 대상자다. 예, 생각을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네네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은 2억짜리 집으로 해가지고 10억까지 해줬으니까 그렇죠. 불법자입니다. 불법을 행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매되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가지고 네.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2억짜리 집에 10억 채권이 잡혀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사전에 미리 체크를 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보면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건전항이 딱 설정돼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지. 자, 몰라서 들어갔어요. 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죠. 왜? 몰라서 했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다 법을 만들어놨는데 맞죠. 네가 확인 안 하는 책임 그건 네가 져라. 이것이 국가의 법적인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하게 권리 분석을 해서 정당한 투자금으로 해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들 놀 때 정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권리 취득해가지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막 입찰도 쓰고 하게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네. 그리고 또 명도하러 간다 하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막 앵판 부리고 술 먹고 나를 뭐 칼로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민사소송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채무자 임차인을 보호하니까 결국 낙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사람들 내보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명도 소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간 최소한 2년 걸리고요. 비용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채권에서 못하는 네. 네,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채무자 같은 경우도 낙찰 금액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 채무 못 갚은 채무에 대해서 네. 채무자한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죠. 네, 여기서 경매 진행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낮게 낙찰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세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 금액이 많이 다운되게 되면 모든 사람 다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까까무리 아저씨들이 이분들이 다 경매했던 거예요. 왜? 이분들은 막 몸에 뭐 그림 그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술 먹으면서 막 깽판 부리면서 내보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컸네요. 그런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경매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법을 싹 바꿨습니다. 이것이 민사집행법이에요. 네. 낙찰자 및 채권자 중심으로 법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도 입찰자, 낙찰자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었고요. 그 인도명령제도 이런 것들도 낙찰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경매가 일반인 입찰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죽하면 책에 나는 쇼핑보다도 경매가 좋다 하는 그런 책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핑 여자분이신데 쇼핑하고 하는 것보다도 경매가 더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부채가 많은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뭐냐? 거래가 불가하니까 죽은 부동산이에요. 네. 이 죽은 부동산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경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경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아까 얘기했듯이 까까머리 아저씨들이 막 하고 하니까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이런 것들하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는
좋은 거다. 왜? 내가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면 네. 채무자 빚을 많이 갚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차인 배당 받아갈 수 있으니까 낙찰 높게 되면 배당 그래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경비 비용 많이 네, 걷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시군구청 재산세 이 세금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금을 겁니다. 돌게 하니까. 그렇죠. 죽은 집을 살리는 거니까. 네네네. 높게 낙찰되면 본인만 안 좋은 다른 사람은 다 좋고 네. 본인만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이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죽은 집을 네. 살리는 경제에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경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좋게 해가지고 결국 돈 잘 벌어서 좋은 곳에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경매를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아 맞네요. 숨어서 경매 명함도 못 내밀고 네. 숨어서 절대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왜? 나는 국가 경제에 지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명자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맞네요. 누구 앞에도 저는 당당하게 네. 저는 경매합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경매는 좋은 거다. 인식관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임장활동에 가가지고 네.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아래 위를 좀 한번 봐요. 저를. 네,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아이고 저 경매하는 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저는 인사하고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 근데 그분은- 박사님 보시면 그렇게 네. 안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이게 임장활동 가면 네네. 경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경매 지금 안 해요! 아, 하고 있습니까? 나가! 그러면서 소금 막 뿌리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아직 인식이 변화가 없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도 생각 나오면서 그럽니다. 그런 부동산 중개사 만나면요. 절대 실망하지 마라. 아, 그죠. 네, 나오면서 왜 내가 경매 때문에 왔지만 나한테 정말 성질서 있고 설명하면 내가 이 낙찰 받았어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죠. 그분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도 좋고 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경매 때문에 하더라도 내 고객으로 만들어라. 아. 그 친절하게 하면 네. 내 고객이 돼가지고 나중에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경매는 뭐다? 좋은 거다. 네. 국가 경제를 살리는 아. 것이 뭐다?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경매에 관한 부분이 조금 빨간 딱지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낙찰자가 가면은 조금 긴장해서 또 가야 되고 네. 법적인 보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미지가 네. 그렇게 좋은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네.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 낙찰에 대한 가정과 그 다음 박사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에 예. 대한 부분까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경매는 부동산에서 자금을 도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수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네.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경매는 부동산 경기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경매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경쟁자들이 많고 낙찰가가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는 구조가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경매를 배워야 되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배워야 되는 굿 타이밍이라고 저는 바라보게 되고요. 향후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는 엄청난 부동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흐름을 실제 지표를 가지고 입찰 타이밍이나 낙찰률, 경쟁률 분석까지 본격적으로 한번 심플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